오늘은 지푸라기 연구소 시간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네. 벌써 하면서 기분이 좋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몸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그거에 후유증, 수술 후유증이라서 이게 얼마나 갈지 도저히 몰라서 제가 기력을 끌어 모아서 최대한 자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제 대표님한테 우리 고 작가님은 상상스키어 대표님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거 전에 결제를 하나 올렸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사연을 보내면 우리가 힘내고 책 읽으라고 문화상품권 2만 원을 보내드렸었는데 요즘에 책값도 많이 올랐고 그치. 책값도 많이 올랐고 저희가 내는 책에 또 700쪽, 800쪽짜리 책이 많다니까 2만 6천 원짜리 책도 많아서 50% 인상해서 3만 원을 보내드리기로. 이제 3만 원. 네. 해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냐면 우리도 막 땅 파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벌어서 드리는 거라서 더 많이 벌면은 더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해요. 아무튼 3만 원을 올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연은 되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온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파서 하지는 못했지만 다 보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공통 분모가 될 만한 사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연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것들,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별마크 해놨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이게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 제목이 뭐라고 왔냐면은 코인의 망상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29살입니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연에 대해서 읽을게요. 저의 정신적 멘토 신박사님께 너무 긴 글이 될 것 같아 읽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요, 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 누나와 10살 차이, 작은 누나와 8살 차이, 세상 몰랐던 막둥이 올해 29살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인생을 갈아먹기 시작한 시점은 저의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구에서 유명한 자동차 부품회사 중견기업 상무까지 진급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회사는 친인척 인맥이 아니면 상무까지밖에 진급을 할 수 없었고 일반 사원으로는 진급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대선배들 그리고 같은 상무직을 달았던 친구들을 따라 회사에 계속 인생을 갈아 넣을 바에 차라리 사업을 차리자 해서 휴대폰 부품 납품을 하는 일명 하청업체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랄까요? 처음 공장을 차리고 나서 2년 동안 매우 잘 되어 신분 상승,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이 비록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보였습니다.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나이를 먹어가니 느낀 것이 아버지께서는 실력과 충분한 준비가 없이 인맥에 의존하며 사업을 했던 것이었기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 저희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사이가 좋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매일 싸우기 시작했고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께서는 당장의 경제사정 때문에 영업직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업하다가 IMF 때 망하셔갖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사도우미 아니 파출부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시고 그 되게 리마커블한 얘기잖아요. 가사도우미로 나가셨는데 친구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랑 엄마랑 오열했었잖아요. 다 그런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때 저의 나이 15살 그 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쫄딱 망했고 끼리끼리라는 친구들도 저희 집이 망한 걸 보며 비아냥거렸고 나쁜 새끼들이네 그냥. 그렇고 그 친구들은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는 영업을 하며 다녔고 그 친구들 우리 엄마랑 똑같네. 그 친구들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는 영업을 하며 다녔고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급식비를 못 내밀려 종례 시간 때 담임 선생님께 이름을 호명하며 따로 불려갈 때 그때 전 우리 집이 망했구나라는 것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신영준 멘탈 강연을 해드리면은 저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저는 그 대신 급식차를 제가 닦고 운영하고 우리는 그때 급식실이 아니라 급식이 막 보급되던 시기여서 급식 차에다 이렇게 실어 놓으면은 그 차를 갖고 가서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배식을. 그걸 내가 할 테니까 나는 급식비 안 내겠다 해서 저는 급식차도 열심히 닦고 훌륭하네. 급식차도 반납을 하면서 그러면서 남은 그러니까
공평하게 배급을 한 다음에 어쩔 땐 모자랄 때도 있지만 어쩔 땐 좀 남을 때도 있잖아요. 많이 남은 건 또 제가 많이 먹는.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왜냐면 그게 그 뭐냐 그 식판이라는 게 한 개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거기 다 퍼졌는데도 남을 때가 있을 때는 또 많이 먹는. 예? 그다음에 저는 되게 유명한 얘기라니까요. 또 그걸 하면서 급식 업체랑 투사로 싸웠어. 급식 이게 너무 맛없어서 나온 반찬은 못 먹겠고 돈가스 소스에 밥을 먹였다.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쓰니까 급식 담당자가 와갖고 이거 쓴 학생 누구냐고. 내가 썼습니다. 내가 손들었고 이거 맛없는데 이거 내가 한솥 도시락을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쓰겠냐고 내가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먹는 건데 싸워서 제가 그 급식 업체를 바꾸는 것까지 해내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었지만 그때도 용사였고 투사였다. 이런 거를 우리가 친구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저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 있어 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뭐랄까 낙담하고 그러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위닝 멘털리티를 항상 갖고 살아남는 인간도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학교도 잘 안 나가기 시작했고 집에도 안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봤자 부모님께서는 매일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누나들은 울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신앙에 의지하며 새벽 기도와 내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생활을 어찌어찌 마쳤지만 중2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도 잘했었기에 지역의 나름 명문이라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공부를 한번 놓아본 것이 크더라고요. 따라갈 수도 없었고 전 그때 이미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자퇴를 했군요. 히키코모리 삶을 살며 매일 밤에는 정처 없이 싸돌아다니고 게임에 빠져있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면 다 게임에 빠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적은 돈으로 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잊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치는 걸 좋아했기에 도저히 저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음악가였던 사촌형이 나를 잡아 저를 후드러 패며 음악을 좋아했던 저에게 첼로를 켜보라고 사촌형 악기사에 매일같이 나가서 레슨을 받으며 예고 편입을 위해 오래간만에 행복감을 느끼며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약간 능력자네. 재능이 뭔가 있네 그래도 그렇죠? 악기 하려면은 이거는 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하지만 아직도 빛이 남아있던 저희 집에 너무 과도한 레슨비였고 예고에선 편입하려면 기부금을 내라며 거부했습니다. 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포기해야겠다고 느꼈고 포기 후 한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과 지내는 것이 너무 숨이 막혀 19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자취하던 누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전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어둠의 길 나이트 삐끼 생활을 했지만 그 세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저 자영업자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너무 재밌어요. 무슨 소설 같고. 가장 최근에 어떤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사장님이 엄청 35살 되신 분이 벤틀리 몰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프집으로 엄청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담담하게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삐끼부터 시작했고 딱 그렇게 말하는데 그 댓글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단계 밟아 올라가고 그거를 딱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는 게 너무 멋있다고. 그냥 뭐 삐끼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다 직업인데. 다 그 다음에 능력 있으면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일이 되긴 하겠죠? 술 먹은 분들 상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라고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후 학창시절 친구들이 캠퍼스 생활하는 것이 부러워 20살이 될 때 노량진 재수학원을 등록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욕이 너무 과했습니다. 몇 년을 허비했던 저였기에 전 잠을 줄여가며 몇 배는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9월이 되던 해 너무 지쳐버렸고 수능 또한 반 포기해버렸으며 그래도 대학은 가서 캠퍼스 낭만을 느끼고 싶었기에 정말 이름도 모르는 돈만 주면 가는 지잡대에 들어갔지만 전 이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삶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은 고 작가님 이것도 전문가잖아. 이거 그렇죠? 망가져 본 거. 뒤에 나와요 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망난이라고 말 못 꺼내요. 자꾸 뭘 그래도 해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해볼 생각을 해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알잖아요. 그렇지.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 변해요 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21살 대학을 다닐 때도 남 탓, 학교 탓, 환경 탓을 하며 학교도 안 나가고 롤에 빠져 PC방만 다니며 군대도 안 가고 다이아 OTR을 찍었습니다. 잘하네. 잘하네. 그렇죠? 머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주변에 우리 직장 동료들은 다 브론즈였거든요. 실버가 거기선 킹이었는데 골드도 아니고 다이아 OT면 엄청 잘한 거죠.
그렇지만 22살이 되던 해 저를 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이미 포기해버린 부모님을 보니 저는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해병대를 지원해 체력 테스트는 불합격했지만 내가 너를 합격시켜주면 뭘 할 거냐라는 면접관의 말에 부대를 부셔버리겠습니다. 라는 똘끼 있는 말을 했고 이것이 좋게 보였는지 한 번에 합격해 입대를 했습니다. 이런 게 해병대 소울이 좀 있죠. 입대를 하니까 제 자신이 더 비참하더라고요. 22살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제가 본 세상은 저보다 동생인 선우님들이 자기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 순기능 중에 하나 이거는. 근데 22살에 이 정도 느낌은 크게 느낀 건데. 그 다음에 아직도 29살이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나. 아직도 어려갖고. 깨달았다는 느낀적인 느낌만 있었구만. 그러니까 더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군대에서 독서를 열심히 해서 읽기 시작했고, 전역 후에는 제 인생 이제 책임져야겠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전역 후 어머니께 200만 원을 받고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500에 30짜리 월세를 구했고, 한때 예술가가 꿈이었던 저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20살 때 가졌고, 돈을 벌기 위해 새벽 2잡, 휴일 3잡을 뛰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주위 사람들은 너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좀 즐기면서 살아라고 할 때 전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항상 의심하며 불안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 불면증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확신하고 의심을 하지 않게 됐던 시점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중 체인지 그라운드 알고리즘을 통해 접했고 전설적인 강연을 보네요. 그렇죠. 신 박사님의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워라벨 그러면 진짜 인생 큰일 난다와 타이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겁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뭘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단톡방 한번 들어와야. 네. 하지만 요리사라는 직업이 너무 박봉이었고 코스트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직책에 올라갔던 저는 레스토랑 현실을 보니 도저히 투자 없이 개인은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돈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었던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요리사를 은퇴하고 대형마트 배송일을 구했고 차를 마음대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3잡, 4잡을 뛰며 한 달에 2번만 쉬고 밤에는 자는 잠을 5시간만을 자며 나는 기계다를 스스로 세뇌시키며 남들 다 한다는 연애 인맥들과 술자리 유용을 하지 않고 작년 6월까지 1억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저의 계획대로 충분한 예산을 모아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국비지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포토샵, 일러스트, MOS 마스터 자격증을 땄고 오토캐드, 스케치업, 3D 맥스를 공부하며 저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2달을 놀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학원에서 줌으로 원격 강연을 했지만 자취하며 노트북만으로는 과정을 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어서 일단 집에서 나가질 않으니 제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랑 취약계층한테 독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고 자신을 속이며 몇 달을 쉬자 하며 놀았고 관심 있었던 주식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걸 보며 2018년부터 꾸준히 지인을 통해 알았던 코인을 나름대로 공부해 제2의 디파이 NFT 시장의 게임 체인저 빅브로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가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 옳쳐 NFT 국내 코인에 제 전 재산을 1억 몰빵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 저희 분석력이 운이 좋아서 소위 말하는 몇 달 전 불장을 만나 몇 배를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의 시작인 거거든요.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걸까? 매도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했고 몇 배 수익을 내던 코인 오늘 마이너스 80%를 기록했고 업비트에서 제2의 유의 종목에 포함하여 상폐된다는 찌라시와 그 코인 회사의 의미심장한 트윗으로 오늘 헛된 망상을 버리고 이제 현생을 굳게 결심을 하고 시장가로 모두 손절해 저에게는 이제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했고 또 하지 않았더라면 무조건 아쉬움이 남을 거란 걸 알기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시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몇 년간 열심히 포기하며 살았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것에 너무 슬프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정말 몇 년 만에 펑펑 울었고 지금도
지금 글을 쓰는 지금도 펑펑 울며 신 박사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살아갈 겁니다.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제 장점은 어떤 일을 시작하여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는 끈기력과 체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헬스장도 끊어 운동도 시작하고 다시 학원을 다녀 못했던 공부도 다시 하고 만들고 싶은 어플 플랫폼이 있기에 코딩,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정글 사관학교도 도전할 겁니다. 이게 좋은데.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니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전 그저 행복하고 싶습니다. 돈에 집착했던 것도 행복을 위해서였지만 오늘 더 진화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어주셨다면 문해력도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어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새벽 아래 작은 쥐 올림. 근데 뭐 자기가 다 알고 있네. 이 친구는 뭘 해도 열심히 하면 될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코인을 아직도 저도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코인은 당연히 화폐로 보지는 않고 자산으로 봅니다. 뭐 근데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왜냐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요. 변동폭이 큰 자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근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뭐 원자재도 있고 뭐도 있고 땅도 있고 있는데 저는 굳이 내가 볼 때 나한테 진짜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세상에 투자할 게 널렸는데 여기에 투자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주식 고수분 얘기 들으면서 그 위믹스 얘기 고 작가님이랑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코인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위믹스라는 거에 얘네는 진짜 유니버스 구축하면은 이거는 되게 유의미하겠다 해서 나는 코인을 처음으로 사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안 샀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래도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면 거기서 5,000원인가 10,000원을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그거를 그 10,000원으로 10,000원어치를 사놨어요. 10,000원어치 사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위믹스는 뭘 해도 좋고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위메이드는 뭐 변한 게 없어요. 거기 위믹스 유니버스만 더 커졌지 나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제가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가서 요즘에 코인시장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60%예요. 저 냉정하게 샀으면 5천만 원어치 살라 그랬거든요. 뭐 그냥 저는 어차피 살 때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사니까 그럼 벌써 마이너스 3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공부가 저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도 투자 안 해요. 그냥 샀기만 하면은 신경을 많이 썼고, 왜냐면은 그것만이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면은 뭐 그거에 뭐 매달리겠죠? 근데 그게 유일하지도 않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삶을 피폐하게 하거든요. 제 주식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저는 고 작가님이랑 다 진짜 고 작가님은 서로 모르는 게 아예 없거든요. 제가 작년 수익이 5억에서 투자를 해서 한 13, 4%였어요. 6, 7천만 원 번 거죠. 저 그거 최근에 여러분 장이 나빴단 말이에요. 3일 동안 6천만 원을 까먹어서 고 작가님한테 보여주면서 뭐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작년에 번 거 3일 동안 다 까먹었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고 작가님한테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전 20%예요. 그래서 1억을 벌면 그게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끝내면 어디로 하냐? 그러면 전 다시 예금으로 넣을 거예요. 왜 예금으로 넣냐? 예금이 요즘은 여러분 1.5%가 넘어요. 요즘 2% 주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그 다음에 액수가 커서 잘 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아무리 세금 내도 그럼 1.5% 수익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주식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였더라고요? 1%가 안 돼요. 이걸 내가 왜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것밖에 없으면 당연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한 게 신경 많이 쓰세요. 근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 만약에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자산 배분 중에 10% 이상은 사지 마세요. 근데 내 인생 내가 지금 이거 다 날려도 된다? 뭐 그런 거는 사셔도 되겠죠. 뭐 본인 인생인데 왜 이게 사는 게 불법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다 테크 전문가들인데 그 다음에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건데 예? 근데 뭐 이걸 잘 아시는 분은 공부하고 사시면 되는데 저는 왜냐면은 화폐라고는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산이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왜냐면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뭐 금융권에서 이거 미쳤다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거를 막 ETF로 만들고 뭐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삶을 좀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제 자산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데 왜 주식을 불편하게 지금도 지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 이거를 지웠다 깔았다 하냐면은 벌써 여러분 내가 일주일 만인가 2주일 만에 들어가서 뭐 좀 관심 있는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6천만 원 까먹어서 하니까 여러분 이게 손실회피 편향이라서 잃었을 때보다 딱 2배 괴로워요 진짜. 아, 내가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저는 신경 안 쓰는 편인데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써요? 지금 봐봐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1억 넣었다고 쳐요. 3억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뭐가 바뀌는데요? 근로욕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3억을 벌어도 내가 50억 있는 돈에서 아니면 뭐 20억 있는 돈에서 3억을 벌어야 내가 이거는 내가 운 좋게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안 되면 이걸 내 인생이 자꾸 전부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자꾸 전부라고 착각해요. 그냥 제가 여기서 제 얘기 말고 그 한국말로 제가 모르겠는데 그 내가 내가 20대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도 이게 스탠포드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원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번역한 거 저는 원서로 봤어요. 여기 스탠포드의 한 수업이 나와요. 어떤 수업이냐면은 그 팀한테 $5를 주는 거예요. $5 이거 너무 명쾌한 수업이에요. $5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를 불리는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 $5를 갖고 사업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 $5로 뭘 사서 어떻게 팔지? 그랬는데 그 수업의 맹점이 뭐고 그 맹점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유도하는 거냐면은 $5에 매몰되지 말라는 게 수업의 핵심이에요. 왜? 여러분의 능력은 $5 이상이기 때문에 이 $5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팔고 행동을 팔으라는 건데 그거를 못 벗어나는 팀은 계속 $5를 갖고만 뭘 하려고 그래요. 딱 똑같잖아요. 그렇죠? 특히 29살이면 아직 너무 어리고 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이 능력을 알고 있고 지금 레슨 비용으로 잘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경인 그 저자님 인터뷰를 할 건데 그 책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주변 자산 중에 그야말로 신 박사님 자주 말씀하셨던 그냥 버릴 돈이나 버릴 신경 안 쓸 돈이야,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상현님 그 저자님한테 멋있는 말이 핵심 자산이 뭐냐? 그럼 우리가 핵심 자산 하면 뭐 주식인가 부동산인가? 자기 자신이래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네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수익이 거의 현금 흐름이 다 일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전의 핵심 자산 안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 신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자산은 그냥 우리 사업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 주식이야. 네. 회사 영업이익이고 매출인 거야.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변 자산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핵심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 거기서 예시가 복권이 나오고 복권은 핵심 자산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거 그냥 운에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그냥 무슨 주식 포트폴리오 다 떠나서 그냥 그 정신을 보면은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의 핵심 자산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은퇴하지 않았다면 내가 움직여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 그러면 내 자신은 그나마 내가 통제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 했을 땐 대체 불가능하고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도 돈이 많잖아요. 네. 제 부모님이랑 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걸 아니니까 냉정하게 봐도 여기저기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안 터지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 고약가님, 그러니까 제 주변의 전문가들도 그래요. 근데 어저께 또 부모님이랑 그 얘기도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주식을 뭐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쉽게 터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IMF 때 이런 때랑 비교해봐서 지금 대기업이 너무 건전하고 재무 상태가 대기업인데 돈 없는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서 체질 개선이 끝나서 지금 가난한 대기업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도 많은데 잘된 데도 많아서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고약가님이랑 냉정하게 말하면은 자산 분배, 지수 추정 아니면은 솔직히 주식은 투자 권유 자체를 안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좀 엄선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면 좀 공부한 다음에 뭔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후회를 덜하게 하는 거지. 저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에 완전 진짜 불나방처럼 안 달려들었으면 끝까지 주식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저는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20% 차면은 그냥 다 빼고 이거 보기도 싫다니까요. 예금 2%면 뭐 어때요? 그게 좀 나쁘지 않은데 내 입장에서 지금. 예?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자산 분배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 덜 잃으면서 복리의 마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분배 목표는 5에서 8% 정도는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 대신 자산 분배하면 여러분 100%, 200%는 없어요.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들은 주식한다면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자산 분배나 해. 제가 그러거든요.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면 S&P 지수 추종이나 해. 예?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막 그냥 코스피 막 지수 추종하라는 얘기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이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냥 S&P가 안전바인 것 같아요. 그냥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세금 때릴 거고 양도세 언젠가는 때릴 거고. 그럼 뭐 그리고 그냥 자산 분배된 ETF가 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랑 얘기해도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는 뭐 주식을 있지만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고약간이 말한 거. 저는 우리 이 상상스퀘어의 주식과 더비의 주식이 중요하지. 그걸로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일을 해서 내가 거기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근데 경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무슨 거의 자연 법칙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 그거 줄어드니까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열심히 하면 돈이 쌓이잖아요. 근데 자산은 어떠한 형태로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도 있어야 돼. 현금이든 뭐 어든 간에. 근데 그 형태마다 갖고 있는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변형시키고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요 사연 때문에 좀 정리됐네요. 20, 30대는 더 공부와 자기 하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오히려 좀 주식에 관심 가질 만한 분들은 40, 50대는 다 해놓고 어느 정도 그 핵심 자산, 집이나든 이렇게 해놓고 좀 리스크 해지가 끝난 상태면은 그때 이제 진짜 여윳돈이 좀 있다면은 그때 그거 갖고 좀 뭐 하이리스크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나는 코인 투자를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가상화폐에 누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60대가 거의 적합한 대상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20대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은 이 친구도 봐봐요. 이 친구 경험에서 보이잖아. 그게 29살에 1억을 모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쭉 보면서 약간 이렇게 팍 오면서 약간 울컥하면서 뭔가 딱 이렇게 느낌이 왔던 게 뭐냐면 쫙 얘기했잖아. 갑자기. 근데 힘든 거 실패했던 것도 한 달에 갑자기 그렇지만 전 살아갈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게 지금 몇 살이라고요? 29. 20 올해 이제 30 됐어. 저는 29대 조금 정찰이 시작했어. 경험도 많이 했잖아. 그리고 큰 실패를 했는데 결국 뭐야? 전 살아날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산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본인의 핵심 자산. 내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 이 얘기 또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난 코인도 아니야. 난 진짜 도박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여러분 미치면 한순간이거든요. 옛날에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거 몇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카지노가 그냥 외국인이 워낙 가까운 데 있고 친구 들어오면 한두 번 가다가 재미로 하다가 초심자 행운을 많이 딴 거야. 그럼 똑같아요. 꼭 이걸로 내 인생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또 많이 딴 거야. 이걸로 내 인생 바꿨구나. 그리고 막 공부도 많이 해. 그래서 공부해서 여기는 결국에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결국에 지능 구조여갖고 하루 했을 때 정말 3판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딱딱딱 하고 나와라.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지켜. 그래서 막 진짜 한 달 동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멍청한 생각이에요. 많이 한다는 거는 그날만 정해진 게 아니라 매일 계속 붙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거기서 알바하고 장학금 모아서 몇 천만 원 모아놓은 걸 다 날려요. 그래도 이 친구는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나는 진짜 딱 방세, 월세만 남겨놓고 다 날려요. 싹 다.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친구보다 훨씬 커요. 그러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놓고 살아간 거예요. 박사 다시 정신 차려서 하고. 근데 얘기해드릴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고려대학교인가 거기서 박사를 받고 학부도 고려대학교에서 나오고 포닥으로 혼영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도박에 빠졌는데 거기 하숙집 아줌마 돈도 가져가고 뭐 인도 사채업자들한테 돈도 벌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인도 깡패들한테 위협을 당했나 그래서 국정원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신변 요청을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기사가 거기 그때 당시에 대문짝 많게 났어요. 한국에서 온 박사가 도박 때문에 어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다 착한 형이고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잘못된 우연히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빠졌었다니까요. 많잖아요. 저 옛날에 주식도 해서 꼬라도 많이 박아보고 그건 말고 뭐 고약관님이랑 저랑 뭐 예를 들면 업무에서 있었던 얘기. 뭐 판권을 사면서 돈도 많이 날려보고. 예? 그러니까 판권 사고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번역했는데 2천 권도 못 팔았으니까 종이값도 못 뺀 거예요. 번역이랑 종이값을 못 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가 빠진 거야? 6, 7천만 원. 우리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6, 7천만 원이 그냥 책 한 권 사서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책이 좋아서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돈만 날리는구나.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인생에서 여러분 희노애락이 있는데 어떻게 안 망하면서 나아가냐예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벌써 본인이 정신이 차렸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뭘 해도 잘 됐고 왜냐면은 코인 투자해갖고 막 시름시름 제가 가상으로 해봤잖아요. 10,000원 넣어봤는데 63% 나왔다니까요. 5천만 원 넣었으면 3,200만 원 날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돈이 충분히 있어도 3천만 원 아까운 돈이에요. 당연하지. 엄청 아까운 돈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 했길 잘했다. 식겁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연륜이 쌓인 거예요. 인생 긴데 이게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여러분 좋은 말 생각보다 많아요. 뭐 투자하기 전에 소액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뭐 가상 투자 해보고 이런 거 해보라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뭣도 모르는데 폭락장도 한번 견뎌보고 그때 멘탈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손절은 어때? 다 들어갈 때는 불장에 들어가서 손절은 하락장에 하잖아요. 그 이만큼씩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유튜브 봤을 때는 50% 수익씩 다 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엔 20대 수익률 1%를 안 되는 거예요. 알바한 거보다도 돈을 더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 친구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산, 우리의 핵심 자산은 우리 자신이다예요. 그거를 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제가 누누이 앞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코인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고 다 자산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거를 투자함으로써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고 리스크가 해지가 될 수가 리스크가 감당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경도 많이 쓰고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자산 분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자산 분배밖에. 내가 만약에 진짜 월급쟁이여서 소득이 한정적이고 그냥 뭔가를 복리로 꾸준하게 올리면 저는 자산 분배에서 5, 8%만 그다음에 달러 공부하고 그냥 달러 공부. 왜냐면은 이거는 좀 패턴이 있어요, 달러는. 그 대신 뭐 달러로 뭐 5배, 10배 이렇게 벌 수는 없어요. 그거 뭐 가끔씩 좀 더 재미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또 했던 것도 바벨 전략으로 버릴 거 생각하고 그냥 변동성에 던져 놓는 거지. 5에서 10%만. 그건 그렇지. 완전히 없어도 되는 돈 이렇게.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가 되니까 저랑 친한 친구가 그 코인 비상장 리스팅이 안 된 코인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500만 원을 샀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가 7억 5천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100배가 됐대요. 150배. 그러니까 아예 상장이 안 돼서 막 진짜 막 5원 뭐 엄청 쌀 때 샀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말 그대로 그런 거 봤던 거.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삶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7억 5천까지 갔다가 500만 원이 다 떨어져갖고 지금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7억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4배 이득이잖아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안 돼. 손실을. 그러니까 이게 손실회피 편향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다 실화예요, 여러분. 이게 고점을 찍는 순간 중거점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회피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거를 당한 다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손에 잡아보지도 않은 돈인데 심지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벌었으면 4배 수익을 내갖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건데 그 순간을 누가 순간을 그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잡겠어요. 그거는 지나간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 해석이야. 예. 왜냐면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게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가 불법에 안 했는데서 우리가 사면은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막 그 막 선물 막 이런 데는 거기도 변동성이 워낙 커갖고 원래 이런 시장은 있었어요. 우리가 접근 방법이 좀 어려워서 그러고 코인은 좀 쉬워서 그렇지 이게. 예?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돈이 껴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럼 내 삶을 얼마나 이게 갉아먹냐 안 갉아먹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버틸 수 있고 리스크가 다 감당이 되고 그러면 또 뭐 안 해볼 이유도 없죠. 그럼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근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본 건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으로 10,000원 투자도 해보고 그래서 해드릴 얘기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정신 차렸으니까 계속 응원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다시 자기가 좀 좋아졌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니까 책도 사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지푸라기 연구소는 시간 남으면 틈틈이 찍을 거고요. 그러면 옛날에 좀 킵해놓은 게 많아서 올라올 테니까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분이 발전한 내용이나 뭐 성장 사연 아니면 고민 있으면 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고민 상담이나 여러분 성장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